안녕하세요, 와이시르브입니다. 얼마 전에 QCY GT2 출시에 대해 커뮤에 글을 올렸었는데 GT를 출시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했고 업그레이드 수준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역시 사용해 보기 전에는 큰 차이 없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와,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 아이폰 S 시리즈처럼 모양 그대로의 스펙 좀 달라진 정도가 아니라 가격대는 몇천원 차이 안 나지만 업그레이드가 확실히 느껴지는 GT2는 완전 다른 제품이더라고요. 오늘 리뷰할 QCY GT2 스마트워치입니다. 구성품은 시계 본체, 스트랩, 충전 케이블 구성되어 있고요. 충전 케이블이 좀 달라졌죠. 애플워치처럼 무선 거치형으로 편하게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마그네틱 연결 같은 경우가 같은 극을 닫게 되면 밀어내기 때문에 그 USB 한 번에 안 꼽히는 그런 느낌처럼 충전할 때 그렇게 쾌적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치형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탁 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편의성이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워치 디자인도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눈에 띄는 게 베젤링입니다. 움직이진 않지만 겉에 베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클래식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여성분들은 몰라도 남성분들은 이런 베젤링 있는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시죠. 또 베젤링이 있어서 좋은 거는 사진이나 색이 있는 이런 워치페이스 적용 시에 베젤 부분은 링이 커버해주다 보니 베젤 없이 꽉 찬 화면처럼 보이는 것도 좋죠. 그리고 물리 버튼이 한 개 있었는데 밑에 버튼이 하나 더 생겨서 물리 버튼은 2개입니다. 위에 버튼은 메뉴나 홈 화면으로 돌아가는 역할이고 밑에 버튼은 빠른 메뉴 버튼으로 운동 모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 버튼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스크롤이 가능합니다. 빠릿하고 반응도 괜찮죠? 와, 3만원대 크라운까지 장난 아니죠? 근데 이게 이번 제품만 되는 줄 알았는데 GT도 되더라고요. 그때는 왜 돌려볼 생각도 안 했는지. 디스플레이 사이즈는 동일한 1.43인치입니다. 466x466 해상도도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도 동일합니다. 화면 밝기도 1000니츠로 동일한 것 같고요. 쨍한 밝은 화면과 야외 시인성도 좋았습니다. 중간 정도 밝기만 해도 충분하고 특별히 최대 밝기까지 그렇게 쓰지 않아도 괜찮더라고요. 자동 밝기 조절이 있었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조도 센서는 없습니다. 시계 바디 케이스는 CNC 처리된 아연 합금 소재, 크라운 버튼 같은 경우는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빌드 퀄리티가 GT에 비해 좀 더 좋아진 느낌이 들어요. 스트랩도 사이즈는 22mm로 동일하지만 좀 더 두터워진 느낌이고요. 같은 실리콘이긴 한데 약간 불소고무 같은 그런 재질의 느낌이 있어요. 무게는 이전에 비해 약 7g 정도 더 무거워졌습니다. 퀵 릴리즈 방식으로 교체하는 것도 동일한데요. 이전 나싱 워치처럼 스트랩과 본체 사이에 공간이 없이 일체감 있는 것도 깔끔하고 좋습니다. GT와 좀 다르긴 하죠. 뒷부분을 보게 되면 빌드 퀄리티가 확연히 좀 차이가 나긴다고 느껴지는 게 충전이 거치 방식이다 보니 가운데 충전 단자가 있죠. 그리고 이전처럼 샌드 처리된 까칠까칠한 느낌이 아닌 세라믹 같은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스피커와 오른쪽에 마이크가 있고요. 스피커도 이전처럼 일자형이 아니라 도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QCY 스마트워치 초창기 시리즈처럼 금형을 그대로 사용해서 배터리 차이나 디스플레이 좀 더 커진 이런 업그레이드가 아닌 GT2 같은 경우는 외형 부분에서도 GT와는 완전 다른 느낌이 확실했습니다. 워치 조작은 상단 스크롤시 제어 센터, 하단 스크롤시 이전 알림, 좌우 스와이프는 빠른 메뉴 항목들로 동일합니다. 근데 가장 체감되는 게 주사율이 60Hz로 올라가면서 화면 넘김이 상당히 부드러워졌어요. GT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나 화면 전환 시 약간 좀 버벅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또 좌우 스와이프로 빠른 메뉴 항목을 보게 되면 버벅이는 느낌을 상쇄하고자 넘기는 느낌보다는 바로 다음 화면이 뿅 하고 나오게 되는데 GT2는 넘길 때 전환되는 느낌도 확실하고 부드럽죠. 저가형 워치 쓰게 되면 이런 주사율 차이 하나가 엄청 크거든요. 보통 감안하고 쓰는 게 일반적인데 전자기기 쓸 때 화면 전환의 부드러움과 빠릿함이 이 쾌적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품 사용 만족도를 확실히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빠른 메뉴 항목 같은 경우 GT2는 워치 자체에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항목들을 제거하고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된 건 일부 UI와 폰트가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 하나로 GT2는 업그레이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선 폰트가 좀 더 커지고 볼드해졌죠. 상하 레이아웃이 또 충분히 떨어져 있다 보니 가독성도 좋습니다. GT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폰트와 좀 더 볼드해진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죠. 알림 시 앱 아이콘 같은 경우는 GT와 동일하게 페북, 카톡, 인스타 같은 주요 앱들은 아이콘이 뜨고요. 또 달라진 게 이런 식으로 상단에 발신자와 내용이 선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서 발신자 확인과 내용 확인이 좀 더 용이하긴 합니다. 근데 상단 부분 영역이 좀 필요 이상으로 좀 넓은 것 같긴 해요. 굳이 선을 나눠놓을 필요가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한 GT 같은 경우는 알림의 긴 내용을 한 화면에 전체 표시를 하진 못하지만 이렇게 터치를 하게 되면 뒤 내용까지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전체 내용 확인이 가능했는데 아쉽게도 GT2는 그게 안 되더라고요. 메뉴 항목과 아이콘은 비슷하고요. 통화, 활동링, 운동, 헬스케어, 알람, 스톱워치, 계산기 등이 있고
추가적으로 달력이 있는데 한눈에 월별로 확인은 가능하고 음성 어시스턴트가 생겨서 워치에서 시리나 빅스비를 불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시리야, 유튜브 켜줘. 먼저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찾기 같은 기능도 있습니다. 폰과 연결 범위 안에 있으면 내 폰 찾기를 누르게 되면 폰에서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고 보니 그 어설펐던 그 게임은 빠졌네요. 굳이 하지 않는 그런 게임 같은 항목은 솔직히 제품이 어설퍼 보이기 쉬운데 없앤 건 잘한 것 같습니다. 레이아웃이 총 3개에서 5가지로 늘었습니다. 여러가지 레이아웃이 있어서 적용해 볼 수 있고 주로 메뉴 항목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크라운으로 조절을 하게 되면 매끄럽고 화면 조정이 잘 됩니다. 날씨 같은 경우도 이전 GT에서는 기상 상태나 온도 정도 나왔었는데 GT2에서는 자외선도 나오고 일주일 예보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음악 컨트롤 같은 경우도 GT는 제목이 안 떴었는데 GT2는 컨트롤 항목은 비슷하지만 제목도 뜹니다. 전체적인 UI가 정리되고 깔끔해지고 흡사 어메이지핏 UI와 좀 닮은 느낌이더라고요. 사실 이런 가성비 스마트워치는 어메이지핏이 좀 스탠다드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격은 3-4만원대에 이 정도 폼을 내는 걸 보면 이어폰도 마찬가지지만 QC와이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연결성 같은 경우도 양호한 편이고요. GT랑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집 안에서 돌아다닌 정도로 끊어지거나 하지 않고 폰과 가까워지면 연결도 잘 되고요. 단 GT에서는 블루투스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 알림이 떴었는데 GT2는 알림이 오진 않습니다. 방수 등급 같은 경우 IPX 7등급으로 생활 방수 정도는 충분히 사용 가능해 보이고요. 샤워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수영은 안 됩니다. 그렇지만 또 샤워도 저는 가급적 스마트워치는 물에 안 닿게 하는 편이긴 해요. 배터리는 300mAh로 이전보다 20mAh 정도 늘었습니다. 배터리는 실사용 시 AOD를 낮부터 저녁같이 설정해 놓고 사용을 했는데요. 특별히 다른 모드를 사용하지 않고 시계와 알림 위주 사용으로는 하루 20% 정도 소모가 됐습니다. AOD를 일부 사용 시 약 4에서 5일 정도 사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AOD 같은 경우 이번에도 다이얼 유지 항목은 없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두 가지만 있습니다. 시간 설정을 통해 배터리 관리를 좀 더 할 수 있습니다. 센서는 자이로와 심박수 센서가 있고요. 진동세기 같은 경우도 이전과 동일하게 3가지 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최대치로 하게 되면 진동세기가 꽤 괜찮은 편이에요. 무음 설정을 해놓지 않게 되면 통화 수신 및 알림 시 항상 워치에서 소리가 나고요. 무음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 진동으로 옵니다. 워치로 통화가 가능하고요. 제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는 것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이 가격대 생각도 못했을 기능인데 이제는 3-4만원대 워치 통화는 패시브인 듯 합니다. 이 역시 QC와 영향도 꽤 있다고 보고요. 운동 모드 항목은 워치에 보이기에는 주요 운동 한 7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맨 밑에 커스터마이징이 있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게 되면 100가지 이상의 종류가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운동들을 추가해서 메인 화면에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전 나싱워치 프로에서도 이런 방법이 꽤 괜찮은 설정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GT2에도 이게 적용이 되네요. 운동 항목이 많아봐야 한 화면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 들어가서 찾고 해야 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운동 목록을 커스텀하게 되면 또 사용하기가 편하죠. 이런 디테일도 GT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여전히 GPS는 없고요. GPS가 있으면 아직 이 가격대에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운동 측정 항목도 약간 좀 달라졌죠. 항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지만 심박수 상태에 따라 위 색깔바를 통해 몸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일 상태링 같은 경우 칼로리, 걸음걸이, 거리를 볼 수가 있는데 GT에서는 보는 것만 가능하지만 GT2에서는 아래로 내리게 되면 목표 설정을 워치 자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빠른 메뉴 항목 커스텀도 그렇지만 워치 안에서 설정이 가능한 게 많다는 것도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죠. 헬스케어 항목은 심박수, 산소 포화도, 호흡하기, 수면 트래킹, 여성 건강주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박수 같은 경우 정확도는 애플워치와 비교했을 때 거의 일치했고요. 수면 트래킹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아래로 내리게 되면 간단히 워치에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늘었고요. 앱에서 확인해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수면 시간도 거의 일치하고 깊은 수면, 얕은 수면 등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해보면서 GT2는 확실히 GT에 비해 업그레이드가 아닌 업그레이드가 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외형의 빌드 퀄리티 및 마감, 충전 방식의 변경, 바뀐 UI와 폰트, 항목들의 디테일화된 게 체감되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은데 또 놀라운 건 가격대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현재 3만원대 후반에서 4만원 정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은데요. GT도 솔직히 가격 대비 만족감이 괜찮을 수 있었는데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GT2는 가성비 미쳤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다듬어져 출시될 걸 기대하지만 정말 이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는 보기 드문 것 같아요. 궁금하신 사항 댓글 남겨주시고 저는 다음 리뷰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